손두부 사세요. 유진이 맞지? 5년 전에 소금 뿌리고 쫓아낸 그 며느리. 근데 애가 셋이야?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만 살짝 남겨주세요. 차 안이든 주방이든 침대 옆이든 어디든요. 이런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누가 죄인인지가 바뀝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이야기까지 바로 이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도 가족 앞에서 무너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족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그 진실이 뒤집힙니다. 2026년 1월 영하 15도를 찍은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차 안, 한의원 회장 박철수와 부인 영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들의 기일을 맞아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영자가 먼저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저기 사람 아니지? 애를 업고 있어. 철수가 히터 바람을 더 올렸어요. 그런데 손끝이 시렸습니다. 이 추위에 미쳤나? 그 순간 딸랑딸랑 낡은 놀이개 소리가 눈보라 속에서 울렸습니다. 영자가 숨을 삼켰어요. 저 소리 우리 집 놀이개 소리 아니야? 철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놀이개? 딸랑딸랑.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눈보라가 다 삼키는데도 그 소리만은 남았습니다. 여자가 가로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눈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어요. 영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진이? 철수도 얼어붙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때 업힌 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추워. 집에 가자. 여자가 아이 등을 토닥였어요. 조금만 참아. 엄마가 두부 하나만 더 팔면 집에 갈게.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부를 지금? 애를 셋이나 데리고? 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차 안으로 확 밀려 들어왔죠. 철수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유진아. 유진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애가 셋이냐? 그때 아이 하나가 유진 품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영자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 셋이야. 철수가 멈칫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유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두부 안 사실 거면 길 비켜주세요. 우리 애들 감기 걸려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아, 너 5년 전 그날.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그날 누가 날 내쫓았는지 잊으셨어요? 잠깐의 정적. 여기서 철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며느리 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5년 전 사고 그날 브레이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누가 손댔는지 오늘 밝혀집니다. 영자가 한 걸음 다가가다가 유진의 발을 봤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눈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운동화 코가 벌어져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저 발로 이 눈바닥을. 유진은 대답 대신 놀이개를 들어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손두부 사세요. 영자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 놀이개 아직도. 유진이 처음으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요? 이건 못 팔아요. 영자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못 팔아?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소리 들어야 애들이 자요. 아빠 심장 소리라고 해야 겨우 눈을 감거든요. 철수가 그 말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성훈이 심장. 그때였습니다.
유진에게 다시 걸어가려는데 철수가 울먹이며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잠깐. 너 그날 이후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유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두부 팔아야 해요. 오늘 팔아야 우리 애들 내일 밥 먹어요. 딸랑 딸랑. 유진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삭입니다. 내가 뭘 한 거야? 5년 전 장례식장. 그날 영자는 소금을 움켜쥐고 며느리 얼굴에 뿌렸습니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겨울, 한의원 장남 박성훈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흰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성우는 한의원 3대를 이을 장남이었어요. 그런 아들이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떠났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어요. 내 아들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만삭의 유진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배가 불러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태였죠. 유진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쌍둥이라고 했었습니다. 두 아이를 품고 있는 유진. 하지만 영자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누군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점쟁이였어요. 영자가 결혼 전에 며느리 사주를 봐달라고 했던 그 점쟁이. 사모님,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점쟁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 색시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으면 남편이 견디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왜 혼인을 시키셨습니까? 영자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웃어 넘겼어요. 미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이 정말 죽고 나니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현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영자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굵은 소금 한 줌을 움켜쥐고 돌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쳐다봤죠. 영자는 유진에게 다가가 소금을 확 뿌렸어요. 이년아, 네 아들 잡아먹은 년아. 영자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너무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소금이 얼굴에 달라붙어 따가웠습니다. 눈에 들어가 앞이 보이지 않았죠. 어머님, 저 무슨 잘못을...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 내 자식도 보기 싫으니까. 네 뱃속에 뭘 품고 있어. 영자의 비정한 외침이 쏟아졌어요. 유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 볼 생각에 들떠있던 시어머니였거든요. 쌍둥이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그렇게 말하던 시어머니였는데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철수는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말려야 했어요. 만삭이 며느리에게 저럴 수는 없었죠. 하지만 철수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쟁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쌍둥이 낳으면 남편이 견디지 못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유진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갑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내쫓겼습니다. 유진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유진은 만삭의 배를 감싸며 애원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발길질했어요.
마치 엄마의 슬픔을 느끼는 것처럼.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그래도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죠. 유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유진에게는 가족이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의지할 곳이 시댁뿐이었는데 그 시댁에서 쫓겨난 거예요. 유진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두부 공장을 발견했어요. 공장 뒤편에 보일러실이 있었죠. 그 옆에 작은 빈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고로 쓰던 곳이었어요. 유진은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어요. 난방도 안 됐죠. 하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 뒤 유진에게 진통이 왔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유진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이를 악물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진통을 견뎌야 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하지만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첫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딸이었어요. 은서. 그런데 진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은우.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쌍둥이, 우리 쌍둥이.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또다시 진통이 왔어요. 아직? 세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또 딸이었어요. 은채. 유진은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삼둥이. 애가 셋이었어. 병원에서는 쌍둥이라고 했었는데 초음파에서 한 아이가 안 보였던 거예요. 유진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아이들의 탯줄을 잘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새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어요. 반드시 너희를 지킬 거야. 엄마가 꼭 지킬 거야. 그날 밤 유진은 남편이 결혼 첫날 선물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주신 거야. 대대로 내려오는 거래. 우리 아이한테도 물려주자.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유진은 놀이개를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아이들이 그 소리에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게 아빠 심장 소리야.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유진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자는 떡공장 보일러실 옆 작은 방을 찾아갔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죠. 어젯밤 눈보라 속 며느리의 처참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도 아내의 뒤를 따랐어요.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방 안은 좁고 어두웠어요. 유진은 아이들을 재운 채 오늘 팔 두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자가 유진에게 다가가 갈라진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두부를 빗느라 트고 갈라진 손. 그 순간 영자의 눈이 멈췄어요. 며느리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거든요.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놀이개였습니다. 천은 땀과 세월에 절어 색이 바랬지만 방울만은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유진이 매일 닦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놀이개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 결혼 첫날 줄 선물, 3대를 거쳐 내려온 갑오였어요. 이게 그 놀이개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철수도 그 놀이개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천은 너덜거렸지만 유진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풀지 않았던 거예요. 유진아, 이 놀이개를 5년 동안 차고 있었니?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울 소리가 성훈 씨 심장 소리 같아서요. 이 소리를 들려줘야 우리 애들이 겨우 잠이 들어요. 아빠 심장 소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눈을 감거든요. 영자는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철수가 구석에 쌓인 두부 상자를 정리하다 뭔가 발견했어요. 상자 바닥에 종이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았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유진이 5년 동안 매일 밤 남편에게 띄운 편지들이었어요. 삐뚤한 글씨 위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성훈 씨, 오늘은 우리 은서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어요.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다른 편지를 펼쳤어요. 성훈 씨, 오늘은 설날이에요. 아버님, 어머님도 건강하게 새해 맞으셨겠죠? 부모님 건강하시게 지켜주세요. 영자는 그 문장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빌어줬어. 영자의 통곡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는 시댁을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가족으로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자가 며느리를 돌아왔습니다. 유진아, 너 왜 이 놀이개를 안 팔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애들 밥 먹여야 했잖아. 이거 팔면 당장 쌀이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유진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팔 수가 없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어머님한테 받은 유일한 선물이었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것만은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자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통곡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금을 뿌리며 쫓아낸 시어머니를 오히려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영자의 울음소리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순한 며느리가 정말 아들을 죽게 만들었을까? 5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속 며느리는 남편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시부모를 원망하기는커녕 건강을 빌어주고 있었죠. 이런 며느리가 남편을 죽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지인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5년 전 우리 아들 사고건 다시 한번 조사해 줄 수 있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이 한의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일 성훈 씨 차량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기록을 보니 사고 전날 누군가 정비를 요청했더군요.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누가요? 박미라 씨, 따님입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라, 성훈의 동생, 한의원 경영을 맡고 있는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들어보시죠. 경찰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빠는 항상 아버지 눈에만 들었잖아. 나는 평생 그늘에서 살라고? 오늘 한의원 확장 발표 망치면 좋겠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미라였습니다. 사고 당일 성훈에게 걸었던 전화 녹음이었어요. 철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라가 오빠를...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라 씨가 형님을 시기해서 차량을 조작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사고 당일 운전 중 전화로 심리적 압박까지 가했고요.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5년 전 그날 성우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서울 본점 한의원 외에 분당에 분원을 내는 계획, 그 발표를 하러 가던 길이었죠. 미라는 오빠가 성공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자신은 평생 오빠 그늘에 가려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망가뜨렸던 겁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늦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과는 오빠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유진이가 5년 동안 뒤집은 쇠가 다 누명이었단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회장님. 며느리분은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철수는 즉시 미라를 불렀습니다. 미라가 한의원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 차를 망가뜨렸지.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서 괴롭혔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는 항상 오빠만 봤잖아요. 장남이라서 한이라서 한의원이을 사람이라서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발표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미라는 끝내 자신의 시기심이 부른 비극을 고백했습니다. 영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내가 죄 없는 아이한테 소금을 뿌렸어. 살인자라고 몰아붙였어. 영자는 며느리에게 씌웠던 죄가 사실은 자신의 자식 교육 실패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미라를 그렇게 키운 건 자신이었어요. 오빠와 비교하며 다그쳤죠. 그 상처가 쌓여서 이런 비극을 만들었던 겁니다. 철수는 즉시 유진을 불렀어요. 유진이 한의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5년 동안 내가 뒤집어 쓴 죄가 다 누명이었어. 미라가 꾸민 일이었어. 네 탓이 아니었어.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탓이 아니었다고요?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죄책감이, 남편 죽인 년이라는 손가락질이 전부 억울한 누명이었다고요?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남편 사진을 붙잡고 5년 만에 가장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훈 씨, 내 탓이 아니었대요. 내가 당신 죽인 게 아니었대요. 유진의 통곡이 한의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결백이 증명되자 비로소 남편의 죽음을 온전히 슬퍼할 수 있게 됐어요. 5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겁니다. 철수는 미라를 한의원 경영에서 영원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넘겼어요. 며느리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역신문에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괴로웠어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흘러간 유진의 5년 세월. 그 세월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영자는 그 대야를 들고 보일러실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물이 출렁거려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유진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유진이 당황해서 일어섰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만히 앉아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영자는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고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유진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명자는 대답 대신 유진의 발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움찔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유진이 발을 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발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피했어요. 5년 동안 두부를 팔며 걸어 다닌 발, 볼품없이 망가진 발이었죠. 하지만 영자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의 양말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몸을 떨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유진의 양말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양말 속 유진의 발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동상으로 짓무르고 골마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서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발꿈치는 땅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가 맺힌 자국도 보였어요. 갈라진 틈 사이로 살이 드러나 있었죠. 영자는 며느리의 발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발로 5년을 걸어 다녔단 말이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습니다. 유진이 움찔했어요. 따뜻한 물이 갈라진 발에 스며들자 따가웠거든요. 하지만 곧 온기가 퍼지면서 시린 발이 녹아드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발을 물속에서 조심스럽게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발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살살 문질렀어요. 갈라진 틈 사이사이를 정성껏 씻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 추위에 내버려 두고 나만 따뜻하게 살았어. 영자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철수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아내가 며느리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철수도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5년 전 그날 아버지가 겁쟁이였어. 철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아내가 너를 내쫓았을 때 아버지가 말렸어야 했어. 만삭이 며느리를 그렇게 내보낼 수는 없었어.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그건 다 핑계야. 아버지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철수는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너 아니? 우리 손주 중에 은우가 아들이잖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의원 대를 이을 손자야. 그런데 아버지는 5년 동안 그 손자를 외면했어.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철수는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시부모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채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을 때 그때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근데 기댈 곳이 없었어요. 유진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자서 애들 키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쓰러지면 애들은 어떡하나. 그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유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이 미웠어요. 근데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님 생각났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더 크게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다는 사실. 그게 가슴을 찔렀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미안하다.
영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아이들이 잠을 깼어요. 은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은서가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머니 왜 울어? 은서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내가 두부 하나 줄게. 은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두부 조각을 꺼냈어요. 어제 엄마가 준 두부 한 조각. 자기가 먹으려고 아껴뒀던 거였죠. 은서는 그 귀한 두부를 할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요. 엄마가 그랬어요. 5살 아이의 위로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할머니에게 주는 거였어요. 영자는 그 모습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에서 건네받은 두부 한 조각. 그게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어요. 영자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손주. 은우와 은채도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삼동이가 할머니를 에워쌌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은우가 말했어요. 영자는 손주들을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흐느낌이 뒤섞였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렸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한의원에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수, 은우, 은채, 삼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1년 전만 해도 앙상하게 말랐던 아이들. 하지만 지금은 볼이 통통하게 올랐고 키도 훌쩍 컸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진료실로 뛰어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의 인사소리에 철수와 영자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약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당기고 이게 천궁이야. 할아버지처럼 한의사 되고 싶으면 잘 배워야 해. 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한의사 될래요. 아빠처럼요. 철수는 손주를 꼭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진도 많이 달라졌어요. 볼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자주 웃었어요. 철수는 유진을 한의원 총무로 임명했습니다. 유진아, 네가 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아이들을 키운 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이제 네 능력을 펼쳐봐. 유진은 한의원 일을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5년 동안 두부를 팔며 버텨온 끈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유진아,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영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성운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유진은 삼둥이 손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묘 앞에 도착하자 유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성운씨, 우리 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자라고 있어요. 유진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딸랑딸랑 맑은 소리가 산 위에 울려 퍼졌어요. 이 놀이개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지켜줬어요. 고마워요, 성훈씨.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가 묘 앞에 섰어요. 성훈아, 아버지다. 네 아내와 아이들 잘 지키고 있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영자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성훈아, 엄마가 유진이 잘 데리고 있어. 손주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걱정하지 마. 삼둥이도 아빠 묘 앞에 섰습니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은서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 할머니도 우리 많이 사랑해줘. 은우가 말했어요. 아빠, 나 나중에 한의사 될 거야. 아빠처럼.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보고 싶어. 아이들의 말에 어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 영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유진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진짜 끝이었을 거야. 영자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 딸. 영자의 말에 유진도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영자가 직접 만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 영자가 손주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철수는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지 말고. 유진은 식탁 한쪽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시부모가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은 품에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딸랑 딸랑, 성훈씨 들려요? 우리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고 당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놀이개가 나를 지켜줬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유진은 놀이개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별빛이 놀이개를 비추며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영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어서 와,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진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가족. 엄마 왜 웃어? 은채가 물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그래. 철수가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이 올 거야.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랑딸랑 유진의 손목에서 놀이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5년간의 어둠은 끝났어요.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진 씨는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단 하루도 시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이개를 붙잡고 아이들을 지켜냈죠. 세상에는 말없이 희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도 계실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